안녕하세요. 30년째 당뇨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떡국, 칼국수, 수제비 이야기입니다. 혹시 명절 아침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떡국 먹을 때 여러분만 혼자 떡은 건져내고 국물만 조금 드신 적 있으세요? 분식집에서 손주들이 수제비 먹는 거 보면서 할머니는 안 먹어, 혈당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떡국, 칼국수, 수제비, 이 음식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겨울에는 특히 더 생각나는 음식들이죠. 그런데 당뇨 환자분들한테는 이게 제일 무서운 음식이 돼버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제 평생 이런 거 못 먹는 거구나. 완전히 끊어야만 답일까요? 정말 평생 한 숟가락도 못 드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같이 먹어주기만 해도 혈당을 확 낮춰주는 채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떡이나 면을 조금 줄이고 채소를 똑똑하게 더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만 알아두시면 명절 떡국도 칼국수도 수제비도 훨씬 덜 부담스럽게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걸 아셔야 합니다. 왜 떡국, 칼국수, 수제비가 당뇨 환자분들한테 특히 더 위험한지 말이에요. 이걸 모르시면은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 방법도 제대로 실천하기 어렵거든요. 떡국 한 그릇 생각해 보세요. 거기 들어있는 떡이 뭘로 만들어졌죠? 쌀입니다. 칼국수는요, 밀가루입니다. 수제비도 밀가루죠. 이 떡과 면들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거의 100%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그냥 설탕 먹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뜨끈한 국물 속에 들어있는 떡과 면은 부드럽잖아요. 그러니까 씹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후루룩 넘어가죠. 씹는 횟수가 줄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가 빨라집니다. 소화가 빠르면 흡수도 빠릅니다. 흡수가 빠르면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밥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 그나마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데 떡국이나 칼국수는 그게 안 돼요. 뜨거운 국물에 부드러운 떡과 면이 있으니까 자동으로 빨리 먹게 되고, 그러면 혈당이 폭발하는 겁니다. 그럼 혈당이 높으면 왜 위험한 걸까요? 많은 분들이 혈당이 좀 높으면 어때? 당장 어디 아픈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당장은 안 아파요. 그런데 혈당이 130 이상으로 계속 유지되면 우리 몸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포도당이 우리 몸의 단백질에 들러붙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들러붙은 걸 AGEs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바로 당화 최종 산물입니다. 이 물질이 혈관 벽에 쌓이면 혈관에 염증이 생깁니다. 염증이 생기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이게 바로 동맥경화예요. 동맥경화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눈의 혈관이 막히면 망막병증이 생깁니다. 시력을 잃을 수 있어요. 콩팥의 혈관이 망가지면 신부전이 옵니다. 투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리 신경의 혈관이 막히면 신경병증이 생겨서 발이 저리고 감각이 없어집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입니다. 이게 다 떡국 한 그릇, 칼국수 한 그릇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떡국, 칼국수, 수제비는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좋지만 당뇨 환자분들의 혈관에는 가장 가혹한 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음식을 완전히 끊으세요. 평생 안 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30년 동안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완전히 끊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게 평생 가능한가? 명절 때마다, 가족 모임 때마다, 추운 겨울날 칼국수 생각날 때마다 참기만 하는 게 답일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먹되 똑똑하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 채소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밥 양 줄이고 떡 양 줄이고 면 양 줄이면 되는 거 아니야?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채소를 더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채소가 우리 몸에서 해주는 역할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식이섬유가 포도당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떡이나 면을 먹으면 포도당이 확 흡수되잖아요. 그런데 채소를 먼저 먹으면 식이섬유가 위장에서 그물처럼 퍼지면서 포도당이 천천히 흡수되게 만듭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면 췌장도 덜 힘들고 혈당 스파이크도 줄어듭니다. 두 번째, 항산화 작용과 항염 작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AGEs, 당화 최종 산물 기억하시죠? 채소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들이 이 AGEs가 쌓이는 걸 막아주고 혈관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혈당이 조금 올라가더라도 혈관이 덜 망가지는 거예요. 세 번째,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잖아요. 채소를 꾸준히 드시면 인슐린이 다시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양의 떡국을 먹어도 혈당이 덜 오르는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어떤 채소를 언제 어떻게 먹어야 떡국, 칼국수, 수제비가 덜 위험해지는가?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꾸준히 드셔야 할 채소 3가지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왜 브로콜리가 좋은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세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정말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에요. 이 설포라판이 뭘 하느냐?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줍니다. 그러니까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이 제대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혈관의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 벽을 보호합니다. 당뇨 환자분들한테 가장 무서운 게 혈관 합병증이잖아요. 브로콜리가 그걸 막아주는 겁니다. 게다가 브로콜리에는 식이섬유도 엄청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이섬유는 식후 혈당이 확 치솟는 걸 막아줘요. 그래서 떡국이나 칼국수 먹기 전에 브로콜리를 먼저 드시면 혈당이 훨씬 덜 오릅니다. 브로콜리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절대로 너무 오래 삶으면 안 됩니다. 비타민 C랑 설포라판 성분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냥 살짝만 데치세요. 3분에서 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니면은 전자레인지에 스팀으로 살짝 쪄도 좋아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브로콜리를 먹을 때 올리브유를 살짝 뿌려서 드세요. 왜냐하면 브로콜리의 좋은 성분들이 지용성이거든요.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올리브유 이야기는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브로콜리 먹을 때 올리브유 1숟갈 정도 뿌려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된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두 번째 채소는 오이입니다. 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오이는 그냥 물 아니야? 맞습니다. 오이는 95%가 물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게 장점입니다. 혈당 지수가 거의 없어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혈당이 안 오릅니다. 그런데 오이의 진짜 힘은 따로 있습니다. 오이에는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또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서 혈관을 보호해줘요. 오이의 가장 큰 장점은 이겁니다. 식사 전에 먹기 딱 좋다는 거예요. 거꾸로 식사법 들어보셨죠? 탄수화물을 제일 나중에 먹는 방법입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 먹고 탄수화물은 제일 마지막에 먹는 거예요. 그럴 때 오이가 정말 좋습니다. 떡국이나 칼국수 먹기 10분 전에 오이를 껍질째 1개 드세요. 그냥 쓱쓱 씻어서 베어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식이섬유가 위장에 깔리면서 나중에 들어올 떡이나 면의 포도당 흡수를 늦춰줍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식사 전에 오이를 먹은 사람들은 식후 혈당이 20에서 30% 덜 올랐습니다. 같은 양의 떡국을 먹어도 오이를 먼저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의 혈당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게다가 오이는 수분이 많아서 포만감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떡이나 면양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 채소는 부추입니다. 부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부추는 그냥 향 내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부추는 정말 강력한 혈당 관리 채소예요. 부추에는 황화합물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마늘이나 양파에 들어있는 그 성분이에요. 이 황화합물이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더 잘 낮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부추는 혈관 건강에도 정말 좋습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 벽의 염증을 줄여줘요.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게 혈관 합병증이라고 말씀드렸죠. 부추가 그걸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부추의 또 다른 장점은 떡국, 칼국수, 수제비랑 정말 잘 어울린다는 겁니다. 맛도 좋고 조리하기도 쉬워요. 떡국에 부추 한 줌 넣으면 향도 좋고 색도 예쁘잖아요. 칼국수나 수제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이겁니다. 떡국이나 칼국수 끓일 때 부추를 평소보다 2~3배 많이 넣으세요. 떡이나 면 양은 반으로 줄이고 부추는 2~3배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릇은 똑같이 가득 차 있는데 혈당은 훨씬 덜 오릅니다. 자,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꾸준히 드셔야 할 채소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브로콜리, 오이, 부추.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떡국, 칼국수, 수제비
먹을 때 직접 넣어서 먹으면 좋은 실전 채소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효과 좋습니다. 첫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를 식사 전에 먹으면 혈당 상승을 막는 효과가 정말 확실합니다. 왜 그럴까요? 양배추에는 비타민 U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위 점막을 보호해주는 성분이에요. 떡국이나 칼국수 먹기 전에 양배추를 먹으면 위 벽을 코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들어오는 떡이나 면이 소화되고 흡수되는 속도가 느려져요. 게다가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정말 많습니다. 칼로리는 낮은데 부피는 크잖아요. 그래서 포만감도 주고 혈당 상승도 억제하고 일석이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먹는 순서예요. 떡국이나 칼국수 먹기 10분 전에 양배추를 먼저 드세요. 생으로 먹어도 되고 살짝 데쳐서 먹어도 됩니다. 한 줌 정도, 손바닥만 한 크기 정도면 충분해요. 실제로 한 연구를 보면요, 식사 전에 양배추를 먹은 그룹은 식후 혈당이 평균 30% 덜 올랐습니다.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었는데도 말이에요. 이게 바로 양배추의 힘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떡국이나 칼국수 국물이 맵고 자극적이잖아요. 특히 칼국수는 멸치 육수에 소금도 많이 들어가고요. 이런 자극적인 음식은 위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양배추를 먼저 먹으면 위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혈당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전 채소는 청경채입니다. 청경채는 라면이나 칼국수류와 조리궁합이 정말 좋아요. 청경채에는 비타민 C, 칼슘,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특히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작용이 강해서 혈관을 보호해줘요. 또 항염증 작용도 있어서 당뇨로 인한 만성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청경채의 가장 큰 장점은 맛과 식감이에요. 칼국수나 수제비에 청경채를 넣으면 아삭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으면서도 국물 맛을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시원하고 깔끔해져요. 청경채는 이렇게 드세요. 칼국수나 수제비를 끓일 때 면이나 수제비 양을 평소에 반으로 줄이세요. 대신 청경채를 한 줌 넉넉하게 넣으세요. 너무 오래 끓이면 안 되고요. 마지막에 넣어서 살짝만 데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비타민도 안 파괴되고 아삭한 식감도 살아요. 어떤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청경채 넣으니까 칼국수가 훨씬 담백하고 속도 편해요. 그리고 혈당도 덜 올라가고요. 실제로 이 분은 청경채를 넣은 칼국수를 드신 후 혈당을 재봤더니 평소보다 40 정도 덜 올랐다고 하세요. 세 번째 실전 채소는 숙주나물입니다. 숙주는 면 대체 효과가 가장 강력한 채소예요. 숙주나물은 칼로리가 정말 낮습니다. 100g에 30칼로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부피는 크죠. 그래서 칼국수나 수제비에 숙주를 듬뿍 넣으면 면양을 크게 줄여도 그릇이 가득 차 보입니다. 숙주에는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아서 포도당 흡수를 늦추는 데 효과적이에요.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하고 혈당 관리에도 좋고 일석삼조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칼국수나 수제비를 끓일 때 면이나 수제비를 반만 넣으세요. 그리고 숙주나물을 한 줌 가득 넣으세요. 마지막에 넣어서 살짝만 데치면 됩니다. 그러면 시각적으로는 그릇이 가득 차 있는데 실제 탄수화물 양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분들 중에 이 방법을 쓰시는 분이 많아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칼국수가 너무 먹고 싶어서 참다가 이 방법으로 먹었는데 혈당이 140까지밖에 안 올라가더라고요. 예전에는 180까지 올랐었는데 말이에요. 네 번째 실전 채소는 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이나 느타리버섯 다 좋아요. 버섯은 식이섬유 덩어리예요. 칼로리는 낮은데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버섯을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가고 혈당 흡수가 지연돼요. 그런데 버섯의 진짜 장점은 식감입니다. 버섯은 쫄깃하잖아요. 씹는 맛이 있어요. 떡국이나 칼국수에 버섯을 넣으면 씹는 횟수가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씹는 횟수가 늘면 식사 시간이 길어지고 포만감도 빨리 오고 결과적으로 떡이나 면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버섯은 또 하나 좋은 게 있어요. 감칠맛이 나잖아요. 표고버섯 특히 그래요. 떡국이나 칼국수에 표고버섯을 넣으면 국물 맛이 훨씬 깊어집니다. 그래서 소금을 덜 넣어도 맛있어요. 당뇨 환자분들은 나트륨도 조심해야 하는데 버섯이 그 문제도 해결해 주는 겁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떡국 끓일 때 표고버섯을 얇게 썰어서 듬뿍 넣으세요.
떡 양은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고요. 칼국수나 수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타리 버섯을 손으로 찢어서 넣으면 정말 맛있어요. 자, 지금까지 떡국, 칼국수, 수제비 먹을 때 직접 넣어서 먹으면 좋은 채소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양배추, 청경채, 숙주, 버섯, 이 4가지만 잘 활용하셔도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채소를 먹어도 이걸 하시면 소용없어요. 떡국, 칼국수, 수제비 먹을 때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로 탄수화물을 겹쳐서 먹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떡국 먹으면서 밥을 같이 먹는 거, 칼국수 먹으면서 공깃밥 시키는 거, 수제비 먹고 나서 밥 말아 먹는 거,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특히 칼국수 집 가면 공깃밥을 시키잖아요. 국물이 맛있으니까 밥을 말아 먹고 싶은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건 췌장한테 폭탄을 던지는 거예요. 떡국 한 그릇에 들어있는 떡만 해도 탄수화물이 50g 정도 됩니다. 거기다 밥까지 먹으면 탄수화물이 100g을 넘어갑니다. 혈당이 폭발하는 거죠. 더 무서운 건 떡국에 떡을 추가하는 경우예요. 떡이 부족하다고 떡사리를 더 넣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절대 안 됩니다. 떡은 이미 충분히 들어있어요. 오히려 줄여야지 더 하면 안 돼요. 만두사리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칼국수에 만두 추가하는 거 있잖아요. 만두피가 뭘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정제 밀가루입니다. 칼국수도 밀가루인데 만두까지 먹으면 밀가루를 2배로 먹는 거예요.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건 잘못된 속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떡국에 식초 넣으면 혈당 안 오른다던데요? 아닙니다. 이거 거의 효과 없어요. 식초가 혈당을 아주 조금 낮추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정말 미미한 수준이에요. 떡국 한 그릇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의 폭탄을 식초 몇 방울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식초 넣었다고 안심하고 더 많이 먹게 되면 역효과예요. 식초 넣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떡을 더 먹거나 국물을 다 마시면 혈당이 더 오릅니다. 세 번째, 먹는 방식도 정말 중요합니다. 4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절대 공복에 먹지 마세요. 떡국이나 칼국수를 아침 첫 식사로 드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탄수화물이 확 들어가면 혈당이 수직으로 올라요. 차라리 오이나 양배추를 먼저 드시고 10분 있다가 드세요. 둘째, 떡이나 면 양을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세요. 그럼 배가 안 차잖아요. 하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채소들을 듬뿍 넣으면 됩니다. 양배추, 청경채, 숙주, 버섯 이런 거 듬뿍 넣으면 그릇은 가득 찬데 탄수화물은 반으로 줄어요. 셋째, 국물은 3분의 1만 드세요. 가능하면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요. 국물에는 나트륨도 많고 국물이 뜨거우면 떡이나 면을 빨리 먹게 돼요. 국물을 적게 드시면 자연스럽게 천천히 먹게 됩니다. 넷째, 10분 안에 후루룩 먹지 마시고 15분 이상 천천히 씹어 드세요. 빨리 먹으면 혈당도 빨리 오르고 포만감도 덜 느껴져서 더 많이 먹게 돼요.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 혈당도 천천히 오르고 적은 양으로도 배가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 떡국, 칼국수, 수제비 먹을 때 주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정말 조심해야 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채소는 다 좋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채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탄수화물 폭탄인 것들이 있어요. 이거 3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감자입니다. 감자가 왜 위험한지 아세요? 감자는 혈당 지수가 정말 높아요. 삶은 감자가 80, 구운 감자는 90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설탕보다 높아요. 감자는 식이섬유가 거의 없어요. 전분 덩어리예요. 그래서 먹으면 포도당으로 빠르게 바뀌고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떡국 한 그릇 먹는 것만큼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조심해야 할 건 감자 가공식품입니다. 감자튀김 포테이토 칩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휴게소에서 파는 설탕 뿌린 감자 간식 이거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감자도 위험한데 거기에 설탕까지 뿌려져 있으면은 혈당이 얼마나 오르겠어요. 두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건강식품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일반인한테는 건강식품이에요. 그런데 당뇨 환자분들한테는 아니에요. 고구마는 삶아도 혈당 지수가 70입니다. 군고구마는 80 이상이에요. 특히 요즘 마트에서 파는 달달한 호박고구마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호박고구마가 혈당을 가장 많이 올리고 그 다음이 밤고구마, 자색고구마 순서예요. 그럼 고구마는 아예 못 먹나요? 아닙니다. 먹되
정말 소량만 드세요. 그리고 군 고구마는 절대 안 되고요. 물에 삶은 찐 고구마로 드세요. 찐 고구마가 그나마 혈당을 덜 올립니다. 세 번째는 단호박입니다.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단호박은 채소잖아요.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단호박은 채소가 아니라 탄수화물입니다. 단호박의 혈당 지수는 65에서 75 정도 돼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밥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단호박 한 조각 먹는 게 밥 한 숟가락 먹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특히 조심해야 할 건 단호박죽이나 단호박 스프입니다. 단호박을 곱게 갈아서 걸쭉하게 만든 거잖아요. 이거 먹으면 혈당이 폭발합니다. 씹을 필요도 없이 넘어가니까 흡수가 엄청 빠르거든요. 자, 지금까지 채소처럼 보이지만 조심해야 할 탄수화물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자, 고구마, 단호박. 이 세 가지는 떡국, 칼국수, 수제비만큼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떡국, 칼국수 먹는 날 말고 평소에 챙기면 정말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걸 한 숟갈씩만 드셔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돼요. 첫 번째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아까 브로콜리 먹을 때 올리브유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올리브유는 정말 대단한 식품이에요. 올리브유에는 불포화 지방산, 폴리페놀, 올레산, 올레오칸탈 같은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다 뭐 하는 성분들이냐면요. 항산화작용, 항염증 작용을 하는 성분들이에요.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를 보면요. 매일 아침 올리브유 한 숟갈씩 드신 분들은 식후 혈당이 20에서 30% 적게 올랐습니다. 당화혈색소도 9점대에서 6점대 초반까지 떨어진 사례가 있어요. 올리브유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복에 소주잔 반잔 정도를 그냥 마시는 방법도 있고요. 밥에 한 숟갈 뿌려서 비벼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샐러드에 뿌려 먹는 건 기본이고요. 밥에 올리브유를 뿌려 먹으면 혈당 상승량이 30% 이상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올리브유의 지방 성분이 탄수화물 흡수를 늦추거든요. 외식하실 때도 휴대용 올리브유 작은 병을 들고 다니시면서 식사 전에 한 숟갈씩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올리브유 고를 때는 꼭 엑스트라 버진 제품을 고르세요. 산도가 0.8 미만인 제품이 좋고요. 폴리페놀 함량이 높은 걸 선택하세요. 병에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공복에 올리브유 마시면 속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식사와 함께 드시거나 요리에 활용하세요. 그리고 췌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과도하게 드시면 안 되니까 의사와 상담하세요. 두 번째는 강황가루입니다. 강황 들어보셨죠? 카레의 노란색을 내는 그 가루예요.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정말 강력한 항산화 항염증 성분이에요. 커큐민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데 특히 효과가 좋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보면요. 매일 강황을 섭취한 그룹에서 제2형 당뇨병 발병률이 16%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어요. 강황은 어떻게 먹느냐? 카레로 먹어도 되고요. 물에 타서 마셔도 됩니다. 강황차 형태로 마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루에 한 번 식사 후에 마시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비지가루입니다. 비지는 콩으로 두부 만들고 난 부산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식이섬유 덩어리예요. 비지는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정말 좋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비지는 비지찌개로 드셔도 되고요. 밥에 조금 섞어서 드셔도 됩니다. 요즘은 비지가루로 나온 제품도 많아요. 그걸 사서 밥 지을 때 한 숟가락 넣거나 국이나 찌개에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계피가루입니다. 시나몬이라고도 하죠. 계피에는 신남알데히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인슐린 작용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처럼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서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줘요. 계피는 커피에 넣어서 드셔도 되고요. 그릭 요거트에 뿌려서 드셔도 맛있습니다. 계피가루 사실 때 주의할 점은 설탕이 첨가된 제품이 많다는 거예요. 꼭 순수 계피가루를 사세요. 또 하나, 중국산 카시아 계피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장기간 많이 먹으면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걱정되시면 실론 계피를 선택하세요. 실론 계피는 쿠마린 함량이 낮아서 더 안전합니다. 물론 소량 드시는 건 문제 없어요. 자, 지금까지 평소에 챙기면 좋은 한 숟갈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올리브유, 강황, 비지, 계피. 이 4가지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최악의 한 숟갈도 있어요. 바로 꿀입니다. 많은 분들이 꿀은 천연식품이니까 설탕보다 낫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당뇨 환자분들한테 꿀은 최악의 음식 중 하나예요. 꿀 속에는 설탕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포도당과 과당이 거의 70% 이상이에요. 꿀 한 숟갈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실제로 한 환자분이 아침에 꿀차 한 잔 드셨는데 하루 종일 혈당이 180 이상으로 유지됐어요. 꿀이 천천히 흡수되니까 혈당이 오래 높게 유지되는 거예요. 정말 위험합니다. 그럼 꿀은 절대 먹으면 안 되나요? 네, 당뇨 환자분들은 가급적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꿀차, 꿀물 이런 거 다 피하세요. 여기서 제가 최고의 조합 하나 알려드릴게요. 올리브유와 채소, 특히 토마토의 조합입니다. 붉은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 올리브유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몇 배로 높아집니다. 토마토 샐러드에 올리브유 뿌려서 드시면 노화 방지, 혈관 보호, 암 예방 이런 효과들이 배가 됩니다. 토마토는 혈당도 거의 안 올리는 최고의 채소예요. 특히 큰 토마토가 좋습니다. 방울토마토는 당도가 높은 품종이 있어서 조심하셔야 해요. 또 하나 추천하는 조합은 그릭 요거트의 올리브유 조합입니다. 아침 식사로 정말 좋아요.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올리브유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잖아요. 이 둘을 같이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가요. 점심시간까지 배고프지 않습니다. 그릭 요거트 한 컵에 올리브유 한 숟갈 뿌리고 기호에 따라 블루베리 5알 정도 넣어서 드세요. 이게 당뇨 환자분들한테 최고의 아침 식사예요.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좋습니다. 자, 이제 과일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과일을 아예 안 드세요. 과일은 달잖아. 당 많잖아. 나는 못 먹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과일도 선택만 잘하면 드실 수 있어요. 과일에는 단순당인 포도당, 과당,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달죠. 요즘 과일은 품종 개량으로 옛날보다 훨씬 더 달아졌어요. 식이섬유는 줄고 당도는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호주에서 한 연구를 보면요. 하루에 2번 정도 과일을 드신 그룹에서 당뇨 발병률이 36%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어요. 과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적정량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과일을 먹어야 할까요? 제가 과일을 등급으로 나눠 드리겠습니다. S등급, A등급, C등급 이렇게 3가지로요. S등급은 최고 등급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마음 편하게 드셔도 되는 과일이에요. S등급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토마토와 블루베리입니다. 토마토는 특히 붉은 토마토가 좋아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줘요. 게다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거의 안 올립니다. 큰 토마토는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도예요.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 드셔도 됩니다. 블루베리는 베리류 중에서도 특히 당뇨에 좋다고 입증된 과일입니다.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해서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줘요. 블루베리는 한 줌 최대 10개 정도 드시면 됩니다. A등급은 우수등급입니다. 양만 조절하면 드셔도 괜찮은 과일들이에요. A등급에는 체리, 자몽, 사과, 딸기가 있습니다. 체리는 안토시아닌 성분으로 염증 개선에 좋고 멜라토닌 성분은 수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한 줌 정도 드시면 돼요. 자몽은 씁쓸한 맛만큼 혈당 지수가 낮습니다. 나린진이라는 성분이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해줘요. 그런데 자몽은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특정 약물, 특히 혈압약이나 고지혈증약, 면역 억제제 같은 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거든요. 약 드시는 분들은 주치의와 상담하시고 드세요. 자몽은 절반 정도 드시면 됩니다. 사과는 혈당 지수가 36으로 정말 낮아요. 껍질에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늦춰주고 폴리페놀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줘요. 사과는 꼭 껍질째 드세요. 그리고 반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제가 직접 실험을 해봤어요. 사과 껍질째 반쪽을 먹고 혈당을 쟀더니 20 정도만 올라가더라고요. 올바른 방법과 적정량으로 먹으면 사과도 괜찮습니다. 딸기는 블루베리보다는 혈당 지수가 약간 높지만 그래도 베리류라서 좋은 과일이에요. 반줌 정도 드시면 됩니다. 과일 먹을 때 2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거꾸로 식사법을 활용해서 식사 후에 후식처럼 드세요. 단, 식사 자체가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해야 하고 탄수화물이 많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릭 요거트에 올리브유 뿌린 아침 식사 후에 과일을 먹는 거예요. 공복에 과일만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둘째,
껍질이 있는 과일은 반드시 껍질째 드세요. 과일의 좋은 성분, 섬유소, 비타민, 항산화 물질 대부분이 껍질에 들어 있습니다. 사과도 껍질째, 포도도 껍질째 드세요. 그리고 과일을 단독으로 먹기보다는 다른 건강한 식품과 조합해서 드시면 혈당 조절에 더 도움이 됩니다. 사과에 올리브유나 땅콩 버터를 곁들이거나 블루베리를 코티지 치즈와 함께 먹는 방식이에요. 이제 C 등급, 피해야 할 등급을 말씀드릴게요. C 등급. 과일은 당뇨 환자분들이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감, 특히 홍시입니다. 홍시는 혈당을 정말 많이 올려요.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홍시 드셨는데 혈당이 90에서 180까지 올라갔어요. 홍시는 혈당을 최악으로 올리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단감도 조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열대 과일입니다. 파인애플, 망고 같은 거요. 이런 과일들은 정말 달잖아요. 먹으면 100%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납니다. 양을 줄여도 혈당이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예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말린 과일입니다. 건포도, 말린 망고 이런 거요. 과일의 수분이 날아가면서 당이 농축되잖아요. 그래서 혈당을 가장 많이 올립니다. 건포도는 일반 포도보다 훨씬 많은 당을 함유하고 있어요. 가장 최악의 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떡국, 칼국수, 수제비를 끊는 게 아니라 같이 먹는 것을 바꾸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채소들 브로콜리, 오이, 부추, 양배추, 청경채, 숙주, 버섯 이것들만 잘 활용하셔도 떡국, 칼국수, 수제비를 지금보다 훨씬 덜 부담스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올리브유, 강황, 비지, 계피 이런 한 숟갈 습관만 들이셔도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과일도 S등급이나 A등급 과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적정량만 드시면 괜찮습니다. 당뇨는 약이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식습관이 치료의 중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만 먹으면 혈당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약은 혈당을 낮추는 역할만 할 뿐이에요. 근본적인 치료는 식습관에서 나옵니다. 당뇨는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으로 생기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식습관을 바꿔야 근본적으로 나아지는 거예요. 의사들 사이에서 식치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식사로 병을 치료한다는 뜻이에요. 당뇨 환자의 70%는 건강하지 않은 식단으로 인해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습관 관리가 당뇨 치료의 핵심이에요.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덜 먹고 천천히 먹고 채소를 더 먹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떡국 먹을 때 여러분도 이제 함께 드실 수 있어요. 떡양은 반으로 줄이고 버섯이랑 부추를 듬뿍 넣고 양배추를 먼저 드시고 나서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칼국수집 가서도 이제 주저하지 마세요. 면 양반으로 줄이고 청경채랑 숙주 듬뿍 넣어달라고 하고 국물은 조금만 드시면 됩니다. 수제비도 마찬가지예요. 수제비 양 줄이고 채소 늘리고 천천히 씹어 드시면 됩니다. 당뇨는 평생 가는 병입니다. 평생 참고 견디기만 할 수는 없어요. 먹되 똑똑하게 먹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 꼭 실천해 보세요. 혈당 관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매일매일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하루 실천하고 말 게 아니라 평생의 습관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건강한 혈관을 만들고 건강한 혈관이 합병증 없는 삶을 만듭니다. 망막병증, 심부전, 신경병증, 뇌졸중 이런 무서운 합병증들을 막는 건 결국 여러분의 매일매일 식습관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내용 꼭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